사실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10년은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산맥 기업이죠. 네이버냐 카카오냐 사야 됩니까? 이거 지금 비싼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여전히 좋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사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국내 빅테크 양대 산맥 네이버랑 카카오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뭘 하고 있나요? 다 하죠 뭐. 콘텐츠, 인터넷, 쇼핑, 웹툰, 온라인 동영상, 금융, 핀테크, 유통, AI, 교육, 이건 뭐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선 네이버랑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 네이버는 작년보다는 조금 주춤했고요.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주가도 최고가를 몇 번이고 갱신하더니 지금은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넘었죠. 이거 카카오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기업 모두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고점이잖아요. 물리면 어떡해. 우리는 이런 아픔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두 기업의 내년까지 성장성을 좀 봐야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좋습니다. 아주 맑아요. 네이버는 2분기부터 라인이랑 야후를 합병한 법인이죠. A홀딩스랑 관련된 지분법 이익이 전분기로 들어오게 돼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분야도 이거 계속 적자였는데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아주 의미 있을 정도로 적자가 아주 줄어들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네이버 수익성이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적자를 보던 사업 부분이 있죠.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이 적자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적정 수익성 확보가 나타나면서 이익 성장이 올해 여전히 가파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랑 카카오 시가총액 격차는 어떨까요? 6월 10일 전후만 해도 네이버가 61조, 카카오가 60조. 지금은 뭐 카카오가 넘어섰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뭐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 장기로 갈 거니까. 뭐 그것보다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이거 국내만 국한된 거 아니냐. 뭐 이거 세계로 나가야 돈을 따따 불러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역시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북미, 일본 시장에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일본에서의 웹툰은 네이버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네이버가 위기감을 느끼겠죠. 네이버는 기존 해외 사업들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미즈호 은행이랑 금융사업인 라인뱅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구글이나 아마존만큼 크진 않지만 뭐 이거 성장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카카오의 강점은 금융과 모빌리티 이런 신사업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 반면에 이커머스랑 광고 이런 것들은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이거를 톡비즈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커머스 광고 비즈니스 보드 이런 쪽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 톡비즈 매출 비중이 2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사업만 봐도 네이버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박 사업 카카오 잘하고 있어요. 모빌리티 사업인 카카오 T 택시 가맹 관련 사업. 이거는 뭐 택시 같은 뭐 이런 콜을 많이 받는 서비스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건데 오픈 3일 만에 무려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사인 칼라일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고 세계적인 빅테크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해외 상장을 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주목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외 상장 갑니까? 자, 그렇다면 네이버, 이번엔 또 네이버를 얘기해야죠. 네이버는 신사업 분야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사업이 약하다는 거지 기존 사업들이 약하다는 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또 금융 쪽이 재밌는데요. 카카오는 직접 은행을 만들어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네이버는 뭐 이런 금융업체랑 제휴를 통해서 협업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또 직접 하는 것보다 이미 잘 하고 있는 협력사랑 제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콘텐츠,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의 시선이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광고, 쇼핑, 금융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콘텐츠가 해외 사업으로 가는데 가장 쉬운 플랫폼적인 성격을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또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10대형 플랫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제페토, 스노우, 케이크, 크림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10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를 잡아놔야 나중에 10년 후에 이들이 주요 고객층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10대한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카카오는 K-팝 연예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역시 자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영화, 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키워가는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네이버는 10대한테 투자하고 카카오는 현재 어느 정도 파이가 있고 성장성도 괜찮은 쪽에 직접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거 네이버 요즘 너무 횡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고점에 대비해서 한 8%에서 9%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추세적으로 보시면 아주 탄탄한 상승세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 순매수 종목 중 1위는 신만전자. 이거 신만전자 좀 가면 안 됩니까 이거? 참. 2위는 네이버, 그 뒤로 현대차, 모비스,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어서 6위에 카카오가 있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차트를 보는 것도 재밌기는 한데 일단 흐름을 아시면 좋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온라인 광고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콘텐츠 이런 것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50%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할 때까지는 이거 주가도 계속 함께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쇼핑, 핀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50%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한 투자 아닙니까? 카카오는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에서 사업들을 보강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희석 이슈가 없습니다. 희석 이슈? 이거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맛있다.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네이버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 네이버는 30% 영업이익률을 취하는 독과점적인 광고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원래 30% 마진을 보던 회사가 콘텐츠나 뭐 이런 다른 부분에서의 적자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률이 20%대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23%, 24%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반면에 카카오는 2에서 5%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12%대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스냅샷을 조금 찍어본다면 네이버가 수익성이 더 좋고 영업이익 규모도 카카오에 대비해서 1.5에서 1.8배 더 잘 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과도한 디스카운트를 네이버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네이버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 핀테크 시장 연간 결제액, 콘텐츠 분야 영향력 이거 다 네이버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업만 봐도 네이버의 경쟁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네이버.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카카오가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았는데 이게 지금은 회수를 하는 단계에 온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즉 어느 정도 카카오는 성장성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지금 현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쇼핑만 보면은 네이버랑 쿠팡의 어떤 양강구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걸 이기려면 마케팅 비용을 또 많이 지출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비용 면에서 약간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마케팅으로 쓰는 지출은 결국 돌아오는 지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게다가 현재 주가가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접근하기에 더 수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싸니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계속 나오는데 카카오의 지금 최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가 자회사를 너무 많이 상장을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하지만 네이버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여기 상장된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회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카카오가 카카오만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처럼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주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낮죠. 그렇지만 네이버는 지분의 희석 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자신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쿠팡의 시가총액이 뭐 75조 70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이버의 거래액은 쿠팡보다도 더 많은데 그리고 하는 일도 더 많은데 시가총액이 오히려 쿠팡보다 낮습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쿠팡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니다. 네이버가 싸다. 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더욱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찰스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찰스였습니다.